시장에서 시의원과 마찰을 빚은 일과 관련해 이강덕 포항시장이 사과했습니다. 이 시장은 또 공무원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선박 화재를 빠르게 진압하기 위해 해양경찰과 군소방서가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지난주 막말 논란이 불거졌던 이강덕 포항시장이 오늘 포항시 의회에서 김민정 시의원과 성폭력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사과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시장의 행보가 중요하다며 포항시가 여성 정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3일 포항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김민정 시의원은 이강덕 시장이 자신에게 막말과 폭언을 했다고 밝히면서 시장이 다른 공무원과 민원인들에게도 폭언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리 직원들이 우리 이회 학습을 한다고 한들 조직 문화가 그냥 상급자 말을 듣고 매일 폭언을 듣고 하는데 어떻게 조직 문화가 바뀌겠습니까? 이에 대해 이 시장은 김 의원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해명해 논란이 됐습니다. 아니 시장이 어디 가서 불러줄 수도 있고 안 불러줄 수 있지. 그걸 어떻게 시장한테 왜 안 불러주냐고 따지고 항의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이 본회의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시정 전반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김민정 시의원에게 공식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것이 저희 부족함에서 비롯된 사안이라 생각하며 행사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김민정 위원장님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지난해 제기된 포항시 공무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포항시의 부실한 대처를 인정한다며 공식적인 문제 제기 이후 1년 만에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질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며 다시 한번 유감과 피해자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사과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떠밀려서 한 사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앞으로 이 시장이 직접 증명해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되려면 보다 더 제도적 개선, 또 성인지 감수를 높이기 위한 교육의 강화, 또 홍보 활동의 공직사회의 홍보 활동의 강화가 있을 때만이 좀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 또한 아무리 좋은 양성평등 정책도 기관장의 의지와 집행 없이는 백약이 무효하다며 성매매 집결지 폐쇄 등 여성정책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포항시가 민주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실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와 함께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서 이강덕 포항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편 김민정 시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포항시 공직사회의 뒤떨어진 성인지 감수성을 성찰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개인적인 사과보다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3월간 진행된 포항시 거주 75세 이상 고령자 2만 4천여 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마무리됐습니다. 포항시는 남북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이뤄진 백신 접종에 전세버스를 지원하고 공무원과 이통장 새마을 부녀의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어르신들의 접종을 도운 결과 단 한 건의 안전사고나 감염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영덕군 영해면 괴시마을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오늘 문화재청장과 도지사 등이 참석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문화재청은 조선시대 전통가옥 40여 채 등이 보존돼 있는 괴시마을이 조선 후기 건축의 변화와 다양성을 보여준다고 보고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선박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헬기를 이용해 선박 화재를 더 빠르게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아 기자가 훈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동해를 항해 중인 선박에 큰 불이 난 상황.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빨리 도와주십시오. 불을 피해 바다에 뛰어든 선원들이 조명탄을 터뜨려 자신들의 위치를 알립니다.
곧바로 날아온 해경 헬기가 줄을 내려 선원을 구조하고 뒤를 이어 도착한 해경 구조대와 해병대가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선원 구조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진화 작업. 120도까지 치솟은 선박 철판을 식히기 위해 산림청 소방 헬기가 날아와 선박을 향해 물폭탄을 터뜨립니다. 해경 함정이 남은 불을 끄고 선박을 부두로 예인해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화학물질을 운반하던 화물선에서 불이 나 선원 12명과 해경 구조대원 6명이 다치고 올 3월에는 충남 태안에서 정박해 있던 어선에서 불이 나 어선 20여 척이 불에 타는 등 선박 화재로 큰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 열이라든지 불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항상 노출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인해서 이제 구조대원들이 또 2차 하상이라든지 해경은 앞으로 헬기를 이용해 출동 시간을 단축하고 빠르게 선박을 식혀 화재 진압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초기에 인명을 빠른 시간 안에 구조를 하고 선박 화재도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경은 헬기뿐 아니라 드론 수색대와 수상 구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박 화재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침체한 포항공항을 살리기 위해 경상북도와 포항시, 경주시, 한국공항공사, 경북문화관광공사 등 14개 기관단체가 포항공항 활성화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협의체는 기관별 부단체장을 대표로 포항공항의 명칭 변경과 포항공항을 경유하는 시외버스 노선 신설 등을 단기 과제로 삼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화진해수욕장 내 군시설물이 잇따라 철거되고 있습니다. 육군 54단은 지난해 8월 해수욕장을 둘러싸고 있던 담장을 철거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건물 한 동을, 최근에는 경계초소 구조물도 일부 철거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낮부터 맑은 하늘을 되찾았는데요. 내일도 대체로 구름이 많겠지만 울진에는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는 데다가 습도까지 높아서 기온보다도 더 덥게 느껴졌는데요. 내일도 동풍의 영향으로 한낮 기온은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한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보시면 내일 아침 기온도 18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3도, 포항과 영덕 25도, 경주 27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낮 기온도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8도, 독도 20도에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전해산에서 0.5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7월 2일부터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년에 비해서 보름가량이나 늦어졌는데요. 우리 지역도 주말 동안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오늘 포항제철공고에서 학생과 교직원 679명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코로나19 PCR 선제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 선제검사는 학교 내 감염자 조기 발견과 추가 전파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지금까지 도내 6개 학교에서 교직원과 학생 1,400여 명이 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울진군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 침수를 막기 위해 진행 중인 하수관로 준설 작업이 다음 달 마무리됩니다. 이번 작업은 읍면별로 준설이 시급한 21개 구간 약 3km에 대해 물탱크 차량 등이 투입돼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소음과 차량 소통 방해 등 작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덕군은 코로나19로 연기했던 제24회 어린이 대축제를 7월 3일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군민운동장 주차장에 대형 풀장과 워터슬라이드, 장애물 워터 에어바운스 등을 갖추기로 했습니다.